안녕하세요. 이제 4조 뉴진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런 순서로 발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팀원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장이자 MSA 전환 그리고 추가 기능 중에서 알림 기능을 담당한 정혜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SA 전환과 추가 기능으로는 메시지 기능을 맡은 이승용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SA 전환과 스레드 기능을 추가한 최은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MSA 전환과 유지 보수를 맡은 탁태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그마 디자인, UI UX 개선, 유지 보수, 그리고 추가 기능 스레드를 담당한 함영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프로젝트 소개부터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차 프로젝트랑 2차 프로젝트를 둘 다 이렇게 배포를 해놔가지고 이제 주소로 들어가가지고 확인하면서 비교해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2차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게 이제 집중한 부분이 이제 MA 서비스를 MSA 서비스로 나누는 부분과 그리고 SNS 기능을 더 이제 추가하고 강화하는 부분에 집중해서 작업했습니다. 저희 이제 사용한 개발 툴인데요. 1차 때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제 쿠버네티스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ERD는 이제 1차 때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었는데요. 2차 때는 이제 MSA로 나눔과 동시에 새 기능도 추가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테이블이 더 추가되고 세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SA 전환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MSA 전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때는 저희가 이제 모놀리시 아키텍처라 해서 MA 구조로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MSA 구조로 전환을 하는 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기능들을 하나의 서버로 묶어서 하나의 DB로 관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클라이언트 서버와 연결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각 기능들을 서비스마다 다 나누고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각각 다른 포트로 배포를 한 다음에 이제 그것들도 다 각각의 DB들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인그레스를 통해서 하나의 포트로 묶은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와 이제 연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개선 및 수정 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1차 MA 프로젝트 이후에 이제 개선한 것들을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네, 저희 1차 프로젝트 이후 받은 피드백들과 저희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이렇게 개선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UI UX가 가장 크게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되게 작게 잘 안 보이는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면 현재는 되게 크게 그리고 시원하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메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더 다양한 메뉴 기능을 추가하였고 아이콘과 이제 글씨로 하여금 좀 더 잘 보이게 바뀌었고요. 검색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더 요즘 간소화된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바뀌었고 이제 전체 일정 일기 같은 경우는 옆에 이게 아이콘을 누르시면은 이제 필터링 돼서 선택해서 원하는 걸로 검색하실 수 있어요. 달력 같은 경우도 원래는 연도 및 월을 원하는 해당 일자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에 드롭다운 버튼이 있어요. 이걸 이제 연도랑 월에 이제 통합적으로 바뀌어서 바로 클릭하시면 원하는 연도와 월로 이동하실 수 있고 공일 겹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일 API를 받아와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하필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이랑 어린이날이 같은 날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겹침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잘 보이게 이제 바꿔왔어요. 그리고 제한 및 모달 사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저희가 얼러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띄웠었는데 현재는 이제 모달 컴포넌트를 따로 빼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모달로 이제 변경을 하였어요.
있고, 이제 툴팁 같은 경우는 요즘은 하도 간소화되게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TPJS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이제 마우스로 아이콘의 이제 호봇이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게 무엇인지 볼 수 있게 툴팁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이어서 태호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 지도 관련 수정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에서 이제 좀 피드백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일정을 작성할 때 지도 위치를 입력하고 싶지 않아도 계속해서 저 뜨는 지도 부분이 이제 화면에 보이는 부분이 불편하다고 해서 위치 옆에 이제 버튼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버튼을 누를 때만 지도를 띄울 수 있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지도에서 이제 검색창 부분이 이제 지도 화면의 대부분을 가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버튼을 통해 가지고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일정에서 아까는 일정을 이제 입력할 때인데 입력을 다 했었을 때 이제 지도가 위치를 입력을 하지 않더라도 지도가 계속 뜨는 서울특별시청으로 기본 디폴트 값으로 넣었는데 이 부분도 뜨지 않게 수정했고, 그 다음에 지도를 이제 수정하는 기능에서도 지도 위치를 수정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 공휴일 선택 기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이 페이지에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공휴일을 이제 선택해가지고 달력에 띄울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캘린더 안에서만 일기를 작성할 수 있었는데 일기 모아보기 기능창에서도 이제 일기 CRUD 기능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기능 시연 이어서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정 드래그 앤 드랍 기능입니다. 이게 캘린더에서 일정을 드래그를 했을 때 데이터 트랜스퍼라는 곳에서 잠깐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데이터 셀에 원하는 데이터 셀에 드랍을 하게 되면은 그 드랍된 날짜에 맞게 데이터가 수정되는 동시에 백엔드에 폼매핑 요청을 하는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시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처럼 이렇게 잘 이동하고 실제로 들어가 보면 날짜 데이터도 데이터베이스에 직접적으로 다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음성 메모 기능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 메모는 브라우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웹 스피치 API를 이용해서 구현했습니다. 바로 시험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마이크 안녕하세요.参加各位了，你们好。 네, 이렇게 그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까지 이렇게 지금 구현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스레드 기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는 원래 처음에는 공유 그룹 캘린더와 공유 일기를 구현하기로 했었는데 아무래도 비교적 짧은 시간에 구현이 가능하고 최신 트렌드인 SNS 형태의 게시글 보기가 가능한 공유 스레드를 구현하기로 결정하였고요. 원래 있던 스케줄과 다이어리 테이블에 공유 권한 칼럼을 전체 공개, 선택 친구 공개, 비공개, 인원 값을 넣었고 글을 저장했을 때 쉐어드라는 공유 내역 테이블이 저장이 되고 댓글도 따로 테이블로 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처음 스레드를 들어갔을 때 보이는 화면이고요. 친구들이 공유한 게시글이 쭉 뜨는데 게시글을 클릭하면은 개별 화면으로 들어가서 따로 볼 수 있고 밑에 댓글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글 작성자의 프로필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글 작성자가 공유한 게시글을 따로 모아볼 수 있고 안에서는 일정과 일기를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시연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글을 작성을 하게 되고요. 공개 설정에 전체 공개, 친구 공개, 비공개가 있고 친구 공개를 클릭하면은 친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뜨고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스레드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는 당연히 댓글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여기 옆에 보시면은 수정과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맡은 메시지 기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시지 기능을 할 때 처음에는 이제 쪽지 기능으로 하자라고 하다가 그래도 SNS화를 시킬 때 뭔가 실시간 채팅으로 구현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SSE를 써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SSE는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단방향 통신으로 이제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계속해서 요청을 보내면서 실시간으로 통신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대1 채팅만 구현을 할 때는 SSE가 외속해보다 좀 더 이제 구현하기도 용이하고 그렇다고 해서 SSE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친구 탭을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서버에서 SSE subscribe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에게 SSE 구독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메시지 전송을 하게 되면 포스트 방식으로 서버에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때 이제 메시지 전송한 부분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보이시는 SSE 에미터라는 객체를 생성을 해서 이제 그 안에다가 구독에 관련된 내용들과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전송을 했다는 이벤트를 저장을 해서 이제 에미터 안에다가 저장을 해둡니다. 그러면은 이제 프론트 쪽에서는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이벤트 리스너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계속해서 추가된 메시지들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은 친구 목록과 메시지 목록 두 부분에서 이제 원하시는 것들 클릭을 하신 다음에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처럼 채팅창이 뜨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직접 시연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렇게 친구 탭에 들어가게 되면 저런 식으로 이제 채팅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서 한 명이 만약에 메시지 전송을 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시간으로 저렇게 추가가 돼서 조회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만든 이제 실시간 알림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앞서 승용 씨가 잘 말해주신 SSE 기능을 똑같이 사용했고요. 저희는 이제 미리 이제 MSA로 서비스를 다 나눠놨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능을 추가하다 보니까 알림을 각 한 개별 서비스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알림을 이제 구현한 방식은 클라이언트에서 로그인을 하면 먼저 SSE 연결을 바로 자동으로 시켜주고요. 이제 다른 유저가 친구 신청을 했을 때 프렌드 서비스에서는 친구 신청이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친구 신청이 오픈페인을 통해서 알람 서비스로 이제 전달돼가지고 거기선 이제 알람 이제 내용을 작성하고 DB에 저장한 다음에 다시 이제 친구 받는 사람에게 저 친구 알람을 전송해주는 이런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시연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친구를 추가하게 되면 친구 신청 있다.
지금 저희 친구 신청 이미 돼 있는 계정으로 해가지고 지금 약간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친구 신청을 하는 순간 바로 이렇게 알람이 잘 뜨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눌러줘. 그리고 이제 저희 새로 추가된 기능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개선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희가 배운 내용 중에 아직 이런 성능 테스트 부분이나 CI/CD 부분은 저희가 구현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고 좀 더 이렇게 추가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CI/CD는 이제 새로 백엔드를 만질 때마다 계속 배포해줘야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불편한 점이 많아서 꼭 한번 이렇게 적용시켜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 서비스별로 이렇게 전달할 때 오픈페인을 사용했는데 카프카를 사용하는 것도 한번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듯이 새로운 기능들이 아직 디테일한 면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시켜야 할 것 같고 UI, UX 부분도 아직 좀 더 이제 만질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제 소감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팀이 전원인데 다 비전공자인데다가 이제 갑자기 만들어져가지고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이탈자 한 명도 없이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웬만한 프로그래머들이라면 다 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그거를 모른 채로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러면서 또 생각할 거리도 많아지고 실력도 더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들 개발을 처음 해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체계도 많이 몰랐고 기획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부족을 했었는데 그 부분들을 팀원들이랑 계속해서 이제 회의를 해나가고 소통을 해나가면서 우리 조는 이제 백프론트 가리지 않고 다 같이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MSA 전환하면서 원래 잘 되던 기능들도 갑자기 안 되고 이제 보안 관련 오류도 자꾸 뜨더라고요. 그게 너무 당황스러워서 역시 쉽지 않구나 생각이 들었고 아무래도 1차 때 겪었기 때문에 2차 때는 서로 더 잘 아니까 배려해가면서 즐겁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다 보니까 좀 감성적으로 좀 적었는데 이제 뭐 잘한 부분도 분명 많지만은 뭔가 또 동시에 아쉬웠던 부분도 많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또 뭐 새로운 기능도 조금 손댔지만 좀 유지보수 쪽으로 했는데 유지보수는 정말 그냥 끝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그런 부분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 이제 백 친구랑 협업하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근데 이제 프론트를 하다 보면 백 친구한테 요청을 해야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 좀 눈치가 보이고 미안한 감정이 들어서 저도 진짜 백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 간단한 것 정도는 제가 추가할 수 있게 이제 그런 점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뉴진스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조 상황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팀원 소개, 프로젝트 소개, 1차 발표에서 차이점 및 개선 사항, 질문 및 답변, 소감 순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원 소개입니다. 저는 백엔드 역할을 맡은 조장 김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론트를 담당했던 강도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엔드 담당한 송호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론트엔드 담당한 조혜민이라고 합니다. 네,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컨셉은 이제 중개형 리셀 거래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고요.
카테고리는 향수 카테고리 이외에도 뭐 캔들, 뭐 디퓨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구조에서는 이제 사용자들 간에 그런 일반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저희는 검수 프로세스를 더해가지고 검수를 통해서 신뢰성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개발 툴이고요. 저희의 ERD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1차 발표에서 이제 차이점 및 개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이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제 프로세스, 검수 기준, 그리고 카테고리 분류, 그리고 검수 및 관리자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추후 이제 설명이 자세히 드릴 겁니다. 이제 전체적인 판매와 구매 프로세스 순서도인데요. 이제 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리셀을 원하는 판매자가 이제 판매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신청건에 대해서 판매 대기로 상태가 넘어가고 이제 실제 세계에서 그러한 물품을 받아가지고 승인 및 반려라는 검수 프로세스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검수가 승인이 된다면은 이제 그 해당 판매자에게 그런 검수 결과가 전달이 되고 해당 판매자는 검수를 참고를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판매 가격을 확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고 제품이 저희 사이트에 등록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잠재적 구매자가 중고 제품에 대해서 주문 및 결제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제가 완료가 되면은 해당 ABCD 이런 여러 서비스들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부분이 이제 결제 완료인데요.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 주문 완료 페이지가 또 추가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시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네, 다시요. 그래서 이런 가브리엘 샤넬 향수 2개를 이제 장바구니에 이제 추가를 하고요. 그래서 장바구니에 가서 이제 해당 제품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결제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1차 발표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사전 검증을 거치고 필요한 체크를 하고요. 이제 결제 금액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KG 이니시스를 연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결제를 진행을 합니다. 토스페이로 잠시 기다리면은 결제가 완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제를 완료를 하면요. 해당 주문이 완료되는 그런 볼 수가 있고 이제 가브리엘 샤넬 향수 모두 구매를 했기 때문에 해당 향수 카테고리에 가면은 해당 제품이 품절 상태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보여지는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제 완료 구조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카브카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로직에 따라 그 상태 값이 많이 변경이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서비스가 활성화된다고 하면은 그러한 DB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많은 부하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카프카를 사용 안 하면요. 그래서 저희는 뭐 프로시저나 뭐 트리거 같은 것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부하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요, 카프카를 이제 클러스터로 했기 때문에 이제 브로커 하나가 꺼져도 다른 브로커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가용성이 확보가 되고요. 이제 카프카 자체가 메시지 기반의 그런 메시지 큐 시스템인데 메시지 신뢰성을 보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메시지 중복 처리를 방지한다거나 메시지를 재전송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보시는 그런 여러 서비스들이 비동기 처리가 되기 때문에 멀티 스레드 방식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제 완료가 되면은 토픽이라는 페이먼트 페이드라는 이제 이벤트를 발행을 하고요. 이제 브로커로 전송을 하게 되면은
해당 리더 브로커가 받게 되고 이제 나머지 ABCD라는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소비하는 메시지를 소비해서 각자 그런 로직들이 처리가 됩니다. 네, 설명은 여기까지고 다음은 이제 백엔드 호창 씨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차 프로젝트에서 이제 로그인 부분 개선하고 상세 페이지, 메인 페이지 수정 그리고 새로 관리자랑 마이 페이지의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일단 로그인 쪽에서 개선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1차 때 제가 이제 JWT에 이제 카카오 액세스 토큰을 이제 저렇게 클레임스에 이메일 롤 집어넣는 것처럼 넣어놨었는데 이렇게 되면 토큰 탈취 위험이 있어서 이것을 이제 방지하고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레디스라는 새로운 거를 사용해서 이제 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디스를 사용하면서 1차 때 미구현되어 있었던 JWT 리프레시 토큰과 카카오 리프레시 토큰도 같이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레디스를 사용한 이유는 레디스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다르게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라서 이제 빠르게 접근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토큰들은 기본적으로 유효 기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때 레디스의 TTL 타임 투 리브 기능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레디스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백엔드 코드 짤 때 1차 때는 JPA로만 이제 코드를 작성하였는데 2차 프로젝트 때 중간에 ERD가 변경되면서 이게 테이블들이 좀 많이 꼬이게 됐는데 이거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JPA로 한계가 있어서 이제 좀 조인만 해야 되는 쿼리문은 JPQL로 이제 DTO 매핑을 해서 이제 작성하였고 이제 집기 함수나 서브 쿼리 같이 좀 복잡한 함수 쿼리문은 네이티브 쿼리를 사용하여 이제 코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프론트 도현 씨가 발표해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차 때 이제 상품 리스트랑 장바구니를 만들었는데요. 2차 때는 그 리스트를 조금 개선을 하고요. 마이 페이지도 추가하였습니다. 기존의 상품 리스트를 보시면 이제 각 컴포넌트 하나들이 이제 상품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이 상품들을 클릭하면은 이 상품에 대한 상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이제 같은 제품 3개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중고 제품 하나씩 올라오다 보면은 중고 제품이다 보니까 용량도 다 다르고 가격도 다 다른데 좀 이렇게 뒤섞여 있으면은 이제 사용자들이 조금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피드백을 받아서 저희가 좀 개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카테고리로 변하게 되어서요. 이것을 누르면 저 상품에 대한 이제 상품 모여 있는 페이지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누르면은 이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는 이제 구조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들도 뭐 재고의 등급이라든지 재고의 최저가부터 최고가로 이렇게 좀 변하는 과정이 있었고 다음에 마이 페이지도 뭐 리뷰, 판매, 등록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 홈페이지는 다른 쇼핑몰과 다르게 이제 검수가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검수를 조금 중점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마이 페이지에서 판매 내역에 가시면 판매 신청이 있는데요. 이 판매 신청의 양식에 맞게 작성을 해서 신청을 하시면 신청이 일단 됩니다.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은 이제 그 관리자 페이지에 그 요청이 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추후에 관리자 페이지를 설명드릴 때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판매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웨이팅이라고 이제 대기 상태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검수가 필요한 거고요. 이제 검수를 받은 상태를 보시면은 제가 입력했던, 좌측이 입력했던 데이터고 우측이 검수를 받아서 검수자가 보내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평균가도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판매자가 자기가 가격을 결정해서 등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직접 상품이 올라오신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조혜민 님이 이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차 프로젝트에는 로그인 페이지, 메인 페이지, 그리고 상품 디테일 페이지 이렇게 맡았었는데 2차 프로젝트에는 로그인 페이지는 더 이상 건드리지 않고 지나가고 이제 관리자 페이지가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메인 페이지에서 제가 전에 이제 슬라이드 확장성 부족으로 그 큐 구조를 적용을 해서 에디터 픽 부분을 만든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개선을 하고 그리고 상품 디테일 페이지 개선은 이제 저희가 로직이 중간에 크게 한번 변경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가 조금 다르게 들어오다 보니까 상품 디테일 페이지에 살짝 개선을 하고 그리고 이전에는 구매 위주로 했다면 저희 이번에는 판매도 이제 해가지고 이제 바로 판매하기 버튼 요게 이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상품 디테일 페이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메인 페이지에 전체 다 아니고 이거 에디터 픽 부분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에디터 픽 부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제일 첫 번째 큰 이미지가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작은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호버를 하면은 이렇게 상품 카테고리, 소분류 카테고리 내용들이 들어오고 재고가 몇 개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이렇게 살짝 자른 부분은 뒤에 이게 3개가 아니라 더 있다라는 거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상품 디테일 페이지 부분 보면은 이렇게 정보들이 쭉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로 판매하기 저 버튼을 만들어서 요걸 클릭하면은 아까 보셨던 판매하기 요 작성하는 모달 창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바로 구매하기를 누르면 바로 이제 요 상품 하나만 결제할 수 있도록 결제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 들어가 있으면 저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상품 찜하기도 찜이 돼 있으면은 노란색, 찜이 안 돼 있으면 다시 회색깔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차트 시세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1개월, 6개월 전체 이렇게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권한 쪽인데 저희가 관리자 페이지가 따로 이제 추가가 됐어요. 관리자 페이지가 추가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음 로직을 짤 때 조금 고민이 많았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유저는 관리자의 페이지를 절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저는 관리자, 요 검수자, 관리자 요 버튼이 보이면 안 되고요. 그리고 관리자는 관리자 버튼이 보여야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다른 게 이제 레이아웃 자체가 헤더, 부터, 내비 요 부분의 레이아웃 자체가 유저랑 관리자랑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전체적으로 처음 출발하는 앱뷰 거기서 레이아웃을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권한에 따른 레이아웃을 이렇게 다 다르게 헤더에 이렇게 다 다르게 보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인덱스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페이지가 이동을 할 때 인덱스를 항상 거쳐가는데 거기서 이제 조건값을 걸어서 토큰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아니면은 권한이 유저냐 뭐 검수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수자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은 요게 이제 검수자 페이지예요. 그래서 목록이 판매 신청 그리고 승인 반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검수자가 향수를 이제 배송받아서 검수를 하면은 여기에 검수자가 검수한 내용들을 기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값은 판매, 유저가 판매 신청을 한 값을 여기다가 입력해서 보여주는 거고 검수자가 하는 거는 수정값, 수정값이 검수자가 다 입력해줘야 하는 값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 선택하고 상품명 선택하고 하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검수 결과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에 따라서 등급이냐 반려사유 이렇게 다르게 나오고 사진 선택하고 전송을 누르게 되면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합격 처리하고 한 번 더 확인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야 다시 전송이 최종적으로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화면이 승인 목록에 가면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그리고 관리자 페이지인데 잠시만요. 관리자 페이지인데 여기 메인 화면에서 관리자 버튼을 누르면은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검수자 랩이랑 조금 다른 목록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대시보드에서는 구매 리스트, 그리고 투데이 카운터, 그리고 판매 리스트, 공지사항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카테고리 관리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테이블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면은 다시 사용자 페이지에 있는 그 화면을 띄워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 관리나 사용자 관리나 주문 관리, 리뷰 관리, 공지사항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이제 같은 틀을 가지기 때문에 사실 디자인적으로는 하나만 만들고 다 이제 복사해서 사용을 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저는 이렇게 바꾸면은 저장을 눌러야 다시 변경이 되고요. 리뷰 관리에서는 이제 정렬 기준이랑 상품명 검색 기능을 조금 넣었어요. 그리고 삭제가 되면은 삭제가 됐다고 저렇게 표시를 하는 거를 넣어주었고요. 그리고 공지사항에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글쓰기를 누르면은 바로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통계 쪽으로 이렇게 통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총 매출과 순수익, 일별, 주별, 연별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 데이터는 이제 일별은 한 달 안에 한 달 동안의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지금 데이터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차트가 바가 하나만 들어오는데 데이터가 더 많았다면은 이제 한 달, 주별, 연별 쪽으로 한 10개, 31개, 요까지 31개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발표였습니다. 다음이 소감. 소감, 네, 저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역량이 좀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다른 팀원 분들이 워낙 잘 따라와줘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메꿨지 않았나 싶고, 예. 저희가 아까 하셨던 것처럼, 그, 중간에 기획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버그를 찾고 수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획을 처음부터 좀 잘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저는 이제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프론트엔드 디자인 이쪽이다 보니까 배포를 하고 난 뒤에 사용자들이 사용함으로써 이제 버그가 발생을 하고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이게 최대한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역량을 키워야 되겠다고 저 혼자 작업을 하고 주위에 물어보고 이제 최대한 배포 전에 버그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했고요. 그리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렇게 이런 기술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배우게 되는 것도 많고
또 직접 경험해 보면서 또 느끼는 것도 많았고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백엔드 김태형 씨처럼 좀 잘하지 못해가지고 조금 기본적인 부분을 맡아서 했는데 조금 더 실력을 늘려야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모두를 연결하는 스마트한 관리 체계라는 주제로 그린 컴퓨터 아트학원에서 사용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의 개발에 참여한 조장 노은효고요. 그리고 이쪽은 장우혁입니다. 저희는 1차 때 대부분의 기능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2차 프로젝트 발표 시에는 1차와 비교해서 서버적인 측면, 그리고 디자인적인 측면, 그리고 새로 추가된 기능이나 아니면 보안 등등의 그런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설명하셨듯이 저희는 1차 프로젝트를 MA로 진행을 했고 2차를 MSA 형태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2차 프로젝트 서버 구축에 있어서 기존의 도커하고 엔진엑스뿐만 아니라 새로 쿠버네티스를 좀 도입을 해서 MSA 기반 프로젝트로 좀 변경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1차 프로젝트 서버의 구조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린 컴퓨터 홈페이지 한국이라는 도메인으로 접속을 해서 도메인이 이제 엔진엑스를 통해서 프론트엔드로 라우팅이 되고요. 그리고 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서버는 이제 각각 하나의 서비스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프론트엔드 그리고 백엔드가 통신하는 데이터베이스 이 세 개의 서비스로 운영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서버가 악시오스 통신을 이용해서 HTTP 데이터를 이제 요청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진행되는 그런 구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2차 프로젝트 서버의 MSA 기반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림인데요. 저희 도메인을 이용을 해서 엔진엑스를 통해 프론트엔드 서버로 연결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여기 쿠버네티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다중의 서버 여러 가지 작은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구축을 했고 그리고 인그레스를 통해서 이 각각의 알맞은 서비스에 이제 라우팅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서버는 기존하고 동일하게 하나의 독립된 서비스로 운용이 되지만 백엔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서비스로 분리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조들하고 좀 다른 점은 이제 다른 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여러 개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제 여러 개의 테이블이 ERD를 통해서 엮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마이크로 서비스에 좀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서 대응하는 DB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따로 데이터베이스 간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간의 이제 간접적인 연결을 통해서 이 유저 서비스가 중심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출결 관리 아니면 휴가 관리, 문의사항 등등의 서비스가 서로 통신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디자인 변경 파트 발표를 맡은 장우혁입니다. 이어서 바로 하자면은 저희 여기 보이시는 모습이 2차 MSA 발표에 만든 전체적인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1차와 2차가 변경되었냐 바로 보여드리면은 여기 변경 전에서는 레이아웃 색상 및 테마 변경, 페이지 디자인 일체화, 기능 구현을 위한 디테일 추가 등 여러 내용들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레이아웃에서도 대시보드랑 문의사항 기능들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1차 때 나온 디자인이 되겠는데 페이지 레이아웃에 있어서 조금씩 다른 모습들도 좀 보이게 되고 오른쪽에 출결 리스트에 보면은 뭐 체크 표시라든가 뭐 네모 표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직접 사용자가 쓰기에 이 직관적이지 않다라는 피드백들이 1차 때 저희가 수렴을 하게 되어서 2차 때 이렇게 변경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요런 모습으로 좀 변경이 되었고 저희가 사진이라든가 뭐 자세한 데이터는 앞에 또 시연을 하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용의 불편함들 그리고 새 페이지 제작 및 유지 보수에 더 간편하게 저희가 만들도록 노력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파트는
오늘 그 독감으로 인해서 못 오신 그 동현 씨 파트가 되게 되는데 제가 좀 숙지가 부족한 부분들 좀 양해 부탁드리고 그래도 발표를 좀 드리자면은 기능 추가 및 성능 개선에서 발표를 드리게 되면은 저희가 JWT 토큰 같은 것들을 쓰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번에는 쿠키라든가 여러 가지 오른쪽에서도 문의사항 리스트, 문의사항 게시판이 기능들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라든가 뭐 이런 댓글들도 잘 돌아가고요. 네. 그리고 추가 기능 앞에도 말한 것처럼 대시보드랑 문의 게시판이 추가되었는데 1차에는 대시보드가 없이 로그인이 하게 되면은 바로 출결 관리로 들어가서 내가 어떤 출결이 어떻게 됐는지, 지각이 몇 번인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는데 이런 저희 생각할 때는 그런 것도 괜찮다고 했었지만은 직접 이제 사용자가 하기에 진짜 한눈에 진짜 내가 어떤 것들이 직관성이 있는지라는 모습들도 보여서 대시보드 페이지를 만들게 되었고 이 대시보드에서는 보이는 것처럼 내가 어떤 내 상세 내용들 그리고 내 출결 관리라든가 뭐 이런 공지들이 한눈에 보이는 대시보드 페이지를 만들어서 더 직관적으로 사용자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구현을 제대로 완성을 하지는 못한 부분인데 구현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PWA 기능을 추가해서 모바일도 될 수 있도록 만들게 되었는데 이게 로그인 페이지, 뭐 마이 페이지 그리고 요거는 사이드바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이드바랑 그 알림들이 만들어 놓게 됐는데 정확하게 뭐 기능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다른 페이지 같은 것들은 계속 구현을 해 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성능 개선으로도 여기 보이시는 뭐 학생, 강사, 매니저 로그인 할 때 이런 칸들이 있게 되는데 진짜 이 2차 때에서는 학생은 학생 버튼이 있을 때만 로그인이 되고 네, 강사 매니저도 그렇게 버튼이 눌려 있을 때만 네, 하게 기능을 구현했고 그리고 이 사이드바도 약간 반응형으로 그 화면이 줄게 되면은 이 메뉴 버튼이 나와서 메뉴를 눌렀을 때 사이드바가 또 나오고 하는 기능들을 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고 이제 다음부터는 또 은효 씨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저희 조금 전에 우혁 씨가 말씀하신 거 이제 실제 홈페이지 보여드리면서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컴퓨터.홈페이지.한국이요. 그래서 유저 아이디 5번으로 로그인을 하면 저희가 테스트용으로 만들어둔 학생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게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1차 프로젝트하고 많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저희가 제일 처음에 뽑았던 그 디자인 시안대로 조금 디자인을 통일시키고 색감도 조금 더 어둡게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눈이 편하고 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많은 부분에서 좀 개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로그인했을 때 나오는 이 대시보드 화면이 여러분들이 이 사용을 하시면서 제일 처음 보게 될 화면일 텐데요. 보시면은 기본적인 사용자 정보 그리고 밑에 공지사항이 안 나와 있긴 한데 여기 공지사항도 이제 작성을 하면 여기 최근 10개까지 표시가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출결 관리 부분에서 이제 달력을 따온 건데 여기 따로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언제 결석을 했고 언제 부분 결석을 했는지 그냥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달력으로 따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결 관리 페이지를 들어가면 제가 이전에 이제 많이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뭐 디자인이 많이 좀 중구난방하다, 어디를 눌러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말씀을 좀 많이 하셔서 저희가 따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했고 특정 날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월 17일 눌러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당일에 해당하는 모든 출결 변동사항 목록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누르면 이제 세부 사항이 나오는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수정이나 삭제를 할 수도 있고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로 추가를 할 수도 있도록 저희가 좀 일관성 있는 디자인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가 신청이나 과정 선택 같은 페이지도 전부 디자인을 레이아웃을 통일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많이 화면이 왔다 갔다 했던 1차와는 달리 조금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좀 바꿨습니다. 옆에 사이드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창 크기가 줄어들면 사이드바가 이제 옆에 메뉴 버튼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한번 창 모드로 바꿔주시겠어요? 네, 저기 메뉴 버튼을 클릭하면 기존에 사용하는 사이드바가 이렇게 나와서 다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작성이 돼야 되는데 어제 바로 오류가 발생해 하필 이제 동현 씨가 아프셔가지고 따로 수정은 못하는 상황이라 제가 보여드리긴 좀 힘들고, 일단 글쓰기 누르시면은 글 쓰는 레이아웃은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이 이렇게 문의사항을 작성을 하면 선생님이나 아니면 프론트 데스크에서 이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현을 좀 했고요. 이 부분은 오류가 좀 수정되는 대로 바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아웃 부탁드릴게요. 어떤 거 적을까? 피드.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좀 많이 개선을 했는데요. 특히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JWT다 보니까 통신 과정에서 토큰 자체가 탈취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또 해킹에 있어서 백엔드 서버 자체가 탈취될 우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따로 통신에 있어서 보안 아니면 또는 암호화 같은 그런 과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모두 토큰이나 아니면 백엔드 서버 자체가 투명하게 노출이 되는 문제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통신 도중에 토큰이 탈취되거나 아니면 해킹 등의 이슈가 발생했을 때 공격자가 백엔드 서버를 통해서 이 서비스 자체 또는 아니면 데이터베이스까지 모든 권한을 탈취하는 문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HTTP 데이터 요청을 이제 HTTPS를 이제 좀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통신 자체에 있어도 JWT를 직접 전송하는 방법을 채용을 했었는데, 저희가 사용자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JWT 대신에 UUID를 통신하는 걸로 저희가 좀 바꿔서 토큰이 외부에 노출되는 일을 최대한 좀 줄이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백엔드 서버 쪽에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권한을 좀 가지고 동작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권한을 세분화시켜서 각 서비스마다 서로 다른 권한을 가지고 또 그런 한정된 권한으로 해커가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접근할 수 없도록 좀 막아봤습니다. JWT 발급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암호화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 발급을 했었으나, 이번에 공개, 비공개 키쌍을 이용한 비대칭 암호화를 적용을 좀 시켜서 JWT 자체에도 이제 좀 암호화를 적용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대칭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보이듯이 비공개 키와 공개 키 이 두 개의 쌍을 이용을 해서 토큰의 검증과 발급에 있어서 암호화를 도입하는 방식인데요. 이 비공개 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보이고요. 이제 이거를 저희가 서버에 가지고 있다가 이 서버 자체에서 토큰을 발급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모자이크를 쳐놓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이제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저희 서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안전한 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걸 이용해서 발급을 하면 사용자는 토큰과 이 공개 키를 가지고 검증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공개 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JWT를 검증할 때만 사용을 하고 발급할 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토큰의 데이터 변조를 방지하고 신뢰성을 유지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공개 키가 어디에 저장되느냐? 저희가 이제 이 토큰 서비스를 따로 중앙화를 시켜서 하나의 독립된 서비스로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어스 서비스라는 따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는 기능, 단순히 토큰의 발급과 검증만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가 비공개 키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서비스에서 토큰이 필요할 때 이 어스 서비스에 요청을 하면 여기 있는 비공개 키를 가지고 새로운 토큰을 발급받아 다시 서비스로 전달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각각의 독립된 다른 서비스들은 토큰과 공개 키 이 한 쌍만 가지고 어스 서비스에 일괄적으로 좀 요청을 하는 그런 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관성이라고 좀 적었고요. 그리고 어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토큰의 발급과 검증을 이 하나의 독립된 서비스에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MA 서비스에서
모든 서비스가 모든 토큰에 대한 권한을 가졌지만 이번에는 어스 서비스 단일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보안의 모니터링, 어스 서비스만 모니터링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용이해지고 그 외부로 토큰이 직접적으로 검증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 덕분에 저희가 새로운 서비스를 하나 만들더라도 이런 기능을 하는 서비스는 단순히 토큰과 공개 키 이 하나의 쌍만 가지고 다시 어스 서비스에 요청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해서 확장하는 것도 용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니터링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트래픽이라는 서비스를 좀 도입을 했는데요.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대시보드를 이용을 해서 현재 쿠버네티스 상에서 작동하고 있는 서비스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시보드 일부분을 이제 캡처해서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현재 작동하고 있는 서비스와 연결된 라우터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는 모두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있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트래픽을 이용을 해서 이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와 연결을 해서 성능적인 모니터링도 많이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못했던 이제 PWA 구현 그리고 UUID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조금 더 압축을 위해서 UUID 대신에 TSID 등을 도입하는 방식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 다른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감이요? 소감 같은 경우는 제가 이 트래픽을 사실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도입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쿠버네티스와 인그레스 방식이 좀 달라가지고 저희 도입을 하면서 좀 많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선생님께서 많이 도움 주셨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도입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금 도입이 좀 늦어져서 대시보드 기능만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프로메테우스나 아니면 이 쿠버네티스 자체에서 제공을 하는 많은 애드온들을 좀 더 추가를 해서 이 성능적인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보안 모니터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추가적인 기능들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저희 조가 여러 우여곡절이 꽤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뭐 잘 견뎌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 견딘 것만으로도 뭐 잘해왔고, 동현 씨랑 뭐 은효 씨한테도 많이 고마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낀 좀 거는, 이 프로젝트 준비를 하면서 이 기획이라든가 처음에 내가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또 이해하고 또 소통하고 기획하는 게 정말 처음 그 시작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또 많이 느꼈던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주제 선정 및 배경 및 기대 효과 설명하고 프로젝트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홈페이지 시연하고 마지막에 이제 백엔드 구조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게시글 CRUD 기능 구현한 이상진이고요. 팀원 소개 한 분씩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반 피그마 디자인과 로그인 페이지 전반 그리고 마이 페이지 맡은 김채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그마 디자인과 메인 그리고 게시글 상세 페이지를 위주로 프론트 위주로 작업한 이주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프로젝트 전체 일정 조율 및 관리, 모달 팝업 제작을 담당했는 프론트엔드 김재혁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컴공과 학생들이나 아니면 저희 같이 학원에서 컴퓨터 관련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구하거나 아니면 현업에 계시는 디자이너, 웹 퍼블리셔, 프론트엔드, 백엔드 분들이 이제 커리어를 좀 쌓기 위해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이제 이용하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사이트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썼던 기술들이랑 툴은 이런 것들이고요. 요구사항 명세서도 작성했었고 API 명세서랑 이제 소액 문서로 프론트랑 백 통신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ERD는 이렇게 되어 있고 주현 씨랑 채원 씨가 이제 프론트 부분 조금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프론트 부분 1차와 비교해서 변경사항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초 로그인 시에 개인정보를 작성할 때 이제 필수 요구 사항이 닉네임인데 이제 닉네임의 중복 확인을 하는 기능을 추가를 했고요. 여기에서 중복 확인뿐만 아니라 형식 오류와 중복 확인을 했는지의 여부 자체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일단 형식 오류입니다. 일단 저희는 닉네임이 한글, 영어 숫자 2글자에서 8글자 이하 가능하고 이 중에서 공백 및 특수문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인풋 창에 이 조건에 반하는 닉네임을 넣게 되면 일단 밑에 빨간색으로 경고를 알려주게 되고 그 상태로 중복 확인을 누르면 이제 백에서 일괄적으로 오류 코드를 똑같은 걸 다 보내는 게 아니라 형식 오류일 때는 validation failed라는 코드를 받아서 이제 이 코드를 받으면은 이제 닉네임 형식 오류라는 언어창을 뜨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중복 오류입니다. 데이터 상에서 내가 입력한 닉네임이 이미 존재하는 닉네임이라면 이제 중복 확인을 했을 때 이제 duplicate 닉네임이라는 코드를 받아서 이제 중복된 닉네임이라는 언어창이 뜨도록 해놨고요. 그리고 닉네임 중복을 했느냐 마느냐 자체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냥 닉네임을 입력을 하고 중복 확인이 완료된 다음에 확인을 하면은 이제 회원가입이 완료가 되고 중복 확인을 하고 닉네임을 변경을 다시 한 다음에 또 변경된 닉네임을 중복 확인을 하고 나면 이제 완료를 눌렀을 때 이때도 똑같이 회원가입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중복 확인을 하지 않으면 중복 확인을 해달라는 오류가 뜨고 중복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닉네임을 변경하고 그대로 중복 확인을 다시 하지 않고 바로 완료를 누르면 이것도 다시 중복 확인을 해달라는 오류가 뜨면서 이제 회원가입이 완료가 되지 않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시면 처음 회원가입을 할 때 닉네임을 입력을 하고 특수문자를 넣게 되면 이제 닉네임 형식 오류라는 언어창이 뜨고 이제 또한 공백을 넣어도 닉네임 형식 오류로 막혀 있고요. 정상적으로 중복 확인을 해서 중복이 안 되면 중복이 안 되고 사용 가능하다고 뜨며 이제 그 상태에서 닉네임을 수정을 한 다음에 다시 완료를 하게 되면 이제 중복 확인을 해달라고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류가 떠서 완료가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건 프로필 수정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프로필 수정에서는 또 다른 점은 이미 내가 사용하고 있는 닉네임과 정보들이 다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닉네임을 수정을 안 하고 아무것도 수정을 하지 않거나 닉네임 제외하고 다른 정보를 수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따로 중복 확인을 다시 하지 않고 그대로 완료를 해도 중복 확인을 해야 합니다라는 오류가 뜨지 않고 그냥 수정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네, 메인 페이지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1차 때랑 메인 페이지가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요.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 필터 검색이라는 것을 추가를 했습니다. 파람즈로 이용해가지고 URL에 파라미터를 보여가지고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은 검색한 정보들이 주소줄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검색한 대로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됩니다. 영상으로 보시면 지금 제가 검색하고 싶은 정보를 보고 부산, 울산, 경남을 넣었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개발자라는 포지션을 넣어서 기술도 이제 뷰를 넣었고요. 이렇게 하면 한 개의 게시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을 북마크를 해서 북마크만 보고 싶어서 북마크를 해놓고 다른 페이지를 갔다가 메인 화면으로 돌아오면 북마크가 유지되어 있다는 점도 보이고요. 북마크만 보기를 하면 이제 북마크 된 게시물만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저희가 1차 때랑 많이 변경된 점은 게시글 상세 페이지가 좀 많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1차 때는 저희가 게시글의 정보들을 제일 위에 상단에만 배치해 놓고 아래쪽에 이제 사람이 적은 글을 배치되도록 하였는데요. 이게 스크롤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위에 있는 정보들을 볼 수가 없고 지원을 하려면 다시 스크롤을 올려야 된다는 불편한 점이 있어서 게시글을 따라올 수 있는 스크롤을 내리면 게시글을 따라오는 박스를 만들어서 그곳에 지원 정보들을 담아놓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크롤을 내려도 계속 정보들이 따라와서 어떤 내용인지 더 확인이 쉽고 지원 또한 아래쪽에서도 바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박스에다가 닉네임 정보, 게시글 정보도 넣어가지고 지원한 게시글 작성한 사람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게시글에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은 지원하기 버튼을 눌러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모집 현황에 나와 있는 포지션을 드롭다운에서 선택해서 지원을 할 수 있고 마이 페이지에 있는 신청 관리에서 자신이 지원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확인을 하면은 자신이 지원한 프로젝트 게시글로 이동이 되고 자신이 지원한 글은 이미 지원하였습니다라는 버튼으로 비활성화를 시켜서 다시는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막아두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뜨냐면 알림으로 먼저 지원자가 있다는 확인을 보여주고 지원자 확인을 가면은 지원자의 정보와 그리고 지원을 한 사람의 한마디, 지원 직군 등이 보입니다. 이미 지원한 사람은 한 명이 차도록 되어 있었고 승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게시글로 다시 이동했을 때 지원자가 한 명이 추가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백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조에서 많이 설명을 해 주셔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MA에서는 뭐 자주 사용하는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사용하였는데요. 웹 레이어인 이제 컨트롤러가 이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서 각 그 서비스에서 서비스 로직을 수행하고 이제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반환해주는 이런 MA 구조로 만들어 놓았고 그거를 이제 뷰랑 스프링이랑 데이터베이스 세 가지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형성해서 서버 구축을 도커로 해놓았습니다. 똑같이 MSA 전환할 때는 이제 프로젝트 관련 기능인 보드 서비스 그리고 알림 기능인 노티피케이션 서비스 그다음에 뭐 유저 관련 서비스인 유저 서비스 그리고 뷰 서비스를 이렇게 4개로 나눠서 서비스마다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두었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보드 서비스에서 유저 서비스를 많이 통신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놔두니까 유저 서비스에만 유저 관련된 정보를 담긴 테이블이 있어서 그때 좀 애를 먹었는데 일단 오픈 페인으로 통신을 해서 통신을 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인그레스가 각각의 이제 매핑 그 경로로 이제 서비스들에게 던져주고 서비스들이 해당하는 파드에서 서비스 로직을 수행하고 다시 이제 반환해주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소감이랑 이제 피드백 한 번씩 받고 이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네, 고생하신 데브믹스조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추가로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바로 강사님부터 피드백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감 안 하셨어? 네. 네, 제가 봤어요. 소감 발표 먼저 부탁드립니다. 뭐 저희 팀원분들 잘 따라와 주셔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프로젝트 진행할 수 있게끔 교육해 주신 박명혜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부분을 다 흡수를 못하고 이제 만들게 되어서 그 부분이 스스로 너무 좀 많이 아쉽고, 처음에는 제 스스로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서 뭐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만들다 보니까 점점 하나하나 챙기기가 굉장히 어렵고 세세한 것까지 다 손을 대야 완성이 되는 거란 걸 정말 뼈저리게 깨달아서, 그만큼 이제 처음에 그 프로젝트 기간을 잡거나 뭐 분담을 하는 일을 굉장히 철저하게 잘 해놔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원분들이 이게 만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세 분 다 그 성장하는 게 너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되게 많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도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하고 싶었던 기능은 많은데 막상 해보니까 다 하지 못한 기능이 많아서 너무 아쉬웠고요. 특히 또 이제 선생님이랑 상진 씨랑 태연 언니랑 재영 씨랑 전부 다 제가 부족했던 점들이나 아니면 몰랐던 점들을 많이 피드백해 주시고 같이 만들어 주셔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네, 저는 사실 1차 프로젝트 발표 때가 제가 자리에 없었어요. 좀 그런 참여를 못했던 게 좀 아쉬웠고,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할 게 좀 많아가지고, 프로젝트 참여하는 데에서 좀 도움을 많이 못 줬던 게 좀 아쉬움이 좀 큽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그걸 좀 이해해 주시는 박명현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도 이쪽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너와 함께 꿈을 그린 우리 함께 내일 위해 꿈을 그린 FM 그린